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반정 줍줍에 이어서 안성 쌍용도 플래티넘 프리미어 줍줍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반정이랑 다르죠. 반정은 자녀 세대가 5개 남았었는데 여기는 30%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어차피 줍줍이라서 당첨되고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넣어보는 건 부담이 없는데 당첨됐을 때 여기를 가져가는 게 맞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는 1700세대 가까이 되네요. 59 타입 548, 74, 709세대, 84 타입 429세대, 펜트하우스 1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조경이 되게 잘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승두천을 이렇게 수변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다 논밭으로 주변이 다 논밭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층을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으로 이 안성에서 가장 높은 층입니다, 여기가. 자, 다음으로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를 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평택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오픈한 스타필드 안성까지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대부분 주변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요. 근데 괜찮다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 크게 메리트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죠. 조금 더 장점을 찾아보자면 여기 앞에 공도버스 터미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 호재도 좀 있죠. 근데 이것도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안성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도 있긴 한데 이것도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작은 호재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이 집값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자, 여기 프리미엄을 보면 안성에서 대장이 될 만한 조건은 갖추고 있어요. 35층이고 1700세대입니다. 그리고 안성하고 평택 더블 생활권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안성에서 생활하지 굳이 평택까지 갈 일은 스타필드 갈 때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초등학교도 그렇게 가깝진 않습니다. 여기가 입지가 떨어져서 그런지 조경 같은 거는 굉장히 잘 해놨어요. 루프탑 가든도 있고 글램핑장, 그리고 펫 가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두천 수변공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조경에 신경 많이 쓴 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몰세권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통을 보면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긴 하지만 워낙 서울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은 호재들이 있고요. 자, 여기 조경에 대한 건 여기 나오네요. 글램핑 파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루프탑 가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 할 수 있는 워터파크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좀 작네요, 워터파크도.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입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조경을 잘 꾸미고 커뮤니티를 잘해서 좋을 수는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입지적인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죠. 청약 경쟁률을 보면 74까지 다 미달입니다. 죄다 미달이고 84 타입은 그래도 기타 지역까지 넘어가서 2.51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는 그 줍줍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경쟁이 있었던 129 펜트하우스랑 141 펜트하우스도 줍줍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84가 마감되는 거 보면 이 국민평형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84랑 84 이상 타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무순위 청약 공고문을 볼게요. 자, 안성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분들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11월 17일에 나왔었죠. 자세한 건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녀 세대는 1696세대 중에서 635세대나 나왔어요. 미분양 물량이 한 37%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홈에서 받고요. 1월 25일에 있습니다. 8시부터 5시 반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월 29일 금요일 날 합니다. 자, 제한 사항을 보면 수도권 거주자 다 쓸 수 있고요. 만 19세 이상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까 청약 통장이랑 청약 신청금은 필요가 없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넣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9 타입 74A, 74B는 아예 미분양이 난 거기 때문에 청약 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까지는 1순위 청약이든 특공 청약이든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리트라면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29 펜트하우스랑 141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아닌 미계약 물량입니다. 1순위랑 2순위에서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매 제한을 볼게요. 전매 제한은 3년이고 등기 치기 전에 잠깐 가능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5974 같은 경우는 주택수로 포함이 안 돼서 내가 청약 쓰는데 전혀 영향이 없고, 그리고 등기 치기 전에 바로 매도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이력도 없게 되고 나중에 청약 쓸 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조건을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이 중에서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50%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회차에서는 10% 잔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모델하우스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매도하기 전에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가점이 매우 낮으신 분들, 그리고 특공이 없으신 분들은 뭐 선택권이 없죠. 뭐 이런 분들은 청약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차선책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남들이 보기에 좋은 물건들은 이런 분들은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공급 대상을 볼게요. 59 타입 같은 경우가 한 548세대였는데 남은 물량이 거의 400세대나 됩니다. 자, 엄청나게 많죠.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74A 타입을 보면 118세대, 이것 또한 350세대였는데 11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뭐 저층도 있고 고층도 있고 다 고루고루 남아 있네요. 자, 다음으로 74B는 11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한 350세대 모집을 했는데 이 정도 물량이 미분양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129 펜트하우스는 하나 남아 있고요. 141 펜트하우스는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평형인 84 타입은 쫙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분양 날 거를 대비해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이 정도로 미분양이 났습니다. 자, 분양가를 보면 굉장히 싸 보이긴 합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가 2억 2,500 정도 되네요. 가장 비싼 게.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미분양이 났다는 거는 확실히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몇 년 가져가면 이 분양가보다 더 밑으로 빠지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신축이 계속 귀해지고 있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요즘 추세가 워낙 세금이 많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명의를 여기에 쓰기는 조금 아까운 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면은 진짜 인기가 많았을 텐데 여기가 억울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포지션이 애매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면 여기 인기 엄청 날 거예요. 근데 뭐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죠. 자, 다음으로 주변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위치가 여기입니다. 쌍용도 플래티넘 위치가 여기고 주변에서 비교해 볼 만한 게 여기 안성 공도 우미린이 있죠. 여기가 2018년도 7월에 입주한 곳입니다. 비교해 볼 만하죠. 여기는 23년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여기도 최근에 조금 오른 것 같네요. 자, 여기 남아있는 타입이 74 타입이니까 이 29평으로 보겠습니다. 자, 29평으로 보면 최근에 거래된 게 2억 8,600만 원이에요.
아까 플래티넘 74 타입 가격이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 됐습니다. 뭐 취등록세하고 뭐 하면은 비슷해 보여요. 지금 실거래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24년도에 가서 봤을 때 여기는 완전 신축이고 여기 아파트는 6년차 아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6년 터울이 있는데 가격이 같다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그 메리트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조금은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뭐 신청 자격이랑 당첨자 선정 방법인데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59 타입이 548세대였고요. 뭐 향을 보면 남동향, 남서향, 남향으로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난한 포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잘 나왔죠. 마통풍 되고 팬트리 있고 안방에 발코니까지 있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긴 합니다. 자, 그리고 74A 타입을 보면 358세대 분양을 했었죠.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온 구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드레스룸이 있고 팬트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59 타입보다는 74 타입이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74B 타입 같은 경우는 351세대고요. 투베이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중에서도 이렇게 양창으로 통풍이 되면 좋은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없죠. 자, 다음으로 한 세대 남은 129 펜트하우스. 뭐 펜트하우스 평면도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나왔죠.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4세대 남은 141 펜트하우스 평면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여기 펜트하우스 살 돈이면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 근교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자, 여기까지 쌍용도 플래티넘 프리미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청약을 넣어보세요. 청약을 넣어보시고 당첨되고 나서 동호수 받은 다음에 그때 고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가점이 높으시거나 특공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여기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제가 봐도 계륵이에요, 계륵. 규제 지역만 아니었어도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 단지입니다. 자, 여기 고민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